어디 가서 카드 지갑 못 만든다는 소리는 절대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자, 가래 여러분들, 오늘 또 뵙네요.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영상을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 2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설명까지 하려니까 자, 오늘은 기초적인 걸 대충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실습을 해봐야죠. 카드 지갑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죽 공예를 시작하면 처음 만드는 게 카드 지갑인데, 왜냐면 만만하니까. 하지만 카드 지갑 하나를 만드는 것도 모든 기술이 다 들어있어요. 뭐 재단, 본딩, 보강제, 스티치, 마감까지. 아주 조그만 카드 지갑이지만 가죽 공예의 모든 기초를 총망라한 그런 소품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칸짜리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카드 지갑을 만들려면 카드가 있어야겠죠. 그냥 아무 카드나 하나 준비할게요. 스타벅스 보이시나요? 짜투리 가지고 워낙 많아서 이 중에 하나 써볼게요. 일단 비슷한 녹색 계열로 하나 써주고, 얘랑 어울리는 게 이 색깔 한번 써볼게요. 인디 핑크 계열입니다. 오늘 배색은 이렇게 해보고요. 한 칸짜리 만들 거니까 요거 앞칸 이렇게 두고 여기 이렇게 두면은 뭐 예쁠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카드 지갑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우리 가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세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죠. 패턴을 만들 것도 없어요. 이거는 바로 사이즈를 잴 거예요. 어차피 가죽도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자, 일단 카드 크기에 맞춰서 가재단을 해야겠죠. 자, 실제로 정교한 재단은 아니에요. 그냥 자르는 거야, 모양대로. 우선 재단을 할 때 늘 저는 얘기하지만 정말 샤프닝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드러운 스킨들을 자를 때는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커팅을 하는 중에 밀려요, 가죽이. 밀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늘 샤프닝, 가죽 뒷면, PR된 면을 이용해서 저는 샤프닝을 합니다. 자, 지금도 물론 날이 잘 서 있긴 해요. 하지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과정이에요. 날이 양쪽이기 때문에 양 방향으로 다 해줄 겁니다. 날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연마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피카소 청봉이라고 하는 걸로 가죽 그 PR된 면에 문질러 주는 거예요. 나이프를 연마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연마제들은 사실 맨손으로 만지거나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 일회용 라텍스 장갑 같은 거 있죠? 반드시 끼시고 작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기 이제 가루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잘 닦아주면서 작업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가죽 모양이 너무 뒤죽박죽이니까 카드 칸 나오는 부분 가재단을 먼저 해줄게요. 일자로 자르는 거예요, 그냥. 매우 날카롭게 샤프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힘을 줘도 금방 잘려요. 보이죠? 일단 이 기준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카드를 이렇게 넣으려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정확한 직각의 기준으로 일단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직각자가 있으면 편리하죠. 이렇게 직각 보이시죠? 자, 이 직각 기준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날카롭기 때문에 살짝만 힘을 줘도 잘 잘립니다. 체크해보면 직각이 완벽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디바이더로 바느질 라인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올렸던 카드 지갑 만드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바느질 라인을 먼저 잡죠. 이 카드를 넣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지, 그리고 바늘 땀을 맞추기 위해서 바느질 라인을 먼저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2mm 정도 되네요. 여기 이제 바느질 라인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최초에 아예 작업할 때 바느질 간격을 몇 미리로 할지 미리 정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코너 부분까지 정확한 땀수로 계산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7짜리를 사용할 거고요. 지금 이 상태인데 뭐 벌써 바느질 마킹을 해? 조금만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킹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바느질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타공이 쭉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어디까지 잡았어요, 지금? 네, 지금 여기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바느질이 이제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카드 크기에 맞춰서 지금 바느질 라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본딩을 하면서 이 가죽은 얇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느질 라인 여기까지 잡았는데 만약에 한 칸 더 잡으면 어떻게 돼요? 카드 수납이 이제 조금 더 여유로워져. 자, 그래서 바느질 라인 이걸 한 칸 더 하고 덜 하고 이거를 미리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 칸 더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지금 제가 하는 선까지 하면은 약간은 타이트하게 카드가 들어가는, 넣었다 뺐다 할 때 어떤 그런 느낌,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 느낌, 이거에 따라 이 그리프 날의 개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타공 개수가. 이해되셨죠? 이 세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나오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바느질 이 그리프 라인으로 미리 그 사이즈를 잡아두는 겁니다. 쉽죠? 자, 이것도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지금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카드를 만약에 넣었을 때 이 정도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잡는 거고, 더 많이 뭐 빼기 편하게 이 정도 잡고 싶다 이러면은 이 정도 넓게 잡는 거고, 난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잡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바닐라 여기까지 잡았어요. 여기.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 칸 요정도 되잖아요. 요정도 카드 이렇게 수납했을 때 이 정도 보인다고, 많이 보인단 말이죠. 너가 카드 뭐 나는 이렇게 뺄래, 이만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없다고. 뭐 꼭 여기를 몇 센치를 남겨야 되네, 뭐 요만큼 해야 되네, 이런 거는 없어. 이미 이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내가 카드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보이게 할 것이냐. 이 스버 카드를 넣을 건데 제가 이만큼 잡은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이 로고를 보였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디자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 보일 거 아니야. 기가 막히잖아요. 제한은 없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어쨌든 세로 사이즈도 나온 거야.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한 칸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요 한 칸, 지금 첫 번째 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센치도 재보면은 양쪽이 다 비슷해요. 아니, 똑같을 거야 아마. 그렇지, 똑같지. 자, 이쪽이 이제 카드 칸의 위쪽 부분이란 말이죠. 위에는 계속 카드를 넣었다 뺐다 힘을 많이 받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보강은 보강 테이프로. 폭이 1cm 짜리고요. 이제 이 부분을 카드 칸 위쪽에다가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길이에 맞게 대충. 바느질 라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디귿자 형태로. 그래서 지금 이쪽 보강을 해주고, 이쪽 면도 원래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뒷판에서 보강을 한번 해줄게요, 같이. 지금은 얘는 앞면 늘어나는 것만 좀 보강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머지 요거는 좀 잘라내고요. 이렇게 보강이 지금 완료가 됐죠. 카드가 끝난 거예요. 끝났어. 이제 뒷부분을 작업할 건데 한 칸이지만 뚜껑을 살짝 달아줄까 해요. 그래서 이 가죽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는 이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잘라내줄게요, 그냥. 자, 겉감 안감까지 총 2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장을 지금 다 잘라줬어요. 남는 짜투리 가죽으로 얘 안감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쉽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없죠? 자를 대고 정확하게 한쪽 라인 기준점을 먼저 계산할게요.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직각, 여기가 이제 직각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이 앞판 기준으로 똑바로 맞춰서, 자, 여기에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여기죠, 여기 표시. 자, 여기도 이제 직각을 맞춰서 재단. 얘랑은 사이즈가 맞겠죠. 이제 이렇게 딱 맞죠? 보여?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남은 거는 이제 안감 쓰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카드 칸 기준으로 안감 잘라 볼게요. 그냥 첫 번째 칸 중심으로 가이드 라인만 잡아주면 돼. 이렇게. 자, 보시면 표시된 거 지금 보이시죠? 자, 요거 중심으로 그냥 잘라주면 돼요.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뒷면 잘랐죠? 자, 이 상태로 붙인 다음에 여기를 PR을 해줘도 돼요. 자, 이것보다는 이 안감을 붙일 때 양옆을 얇게, 그러니까 양옆을 잘라내주고, 그리고 PR을 한 다음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정교한 카드 지갑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어디 가서 카드 지갑 못 만든다는 소리는 절대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느질 라인 아까 2mm로 잡았잖아요. 우리가 일단 2mm씩만 바느질 라인 들어가는 중심으로 잘라내줄게요. 그래서 2mm 부분 여기 체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도 2mm 체크, 여기도 2mm 체크 해서 요거를 잘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도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좌우 여백 보이시죠? 좌우 여백. 자, 바느질을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느질이. 자, 이 상태로 이 안감을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PR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얇아지는 거예요. PR은 대충 뭐 센치 잴 것도 없어요. PR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PR을 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붙으면, 자, 이 안감을 PR을 해주니까 어때요? 이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두께가 얇아지면서 끝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죠. 그리고 여기는 보강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자, 바느질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안감이 살아있고 두께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총 보강도 돼 있지, 겉감 붙었지, 안감 붙었지, 바느질 들어가지. 근데 얇아. 이 자연스러운 라인을 추구하는 게 사실 기술이에요. 기술. 처음 배울 때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약간은 퀄리티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접착될 부분만 표시를 해주고 이제 본딩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본딩을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 붙는다, 이제 그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만. 이따가 붙을 때 요렇게 여기로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본드는 얇게 여러 번, 제가 뭐 워낙 많이 설명해서 이건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자, 안감도 똑같이 본딩을 해줄게요. 본딩이 끝났어요. 됐죠? 건조가 다 됐으니까 붙여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 표시해놨죠, 이렇게 롤러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두께에서 지금 얇아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서도 겉감, 보강제, 안감까지 지금 다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첫 번째 칸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 얘가 두께가 얼마냐면 이제 1.4 그 정도 된단 말이죠. 여기서 윗부분에 에치코트를 먼저 바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조립이 되면 이제 이 부분 에치코트 바르기가 힘들어져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이 단차, 가루들이 이 단차를 메꾸게끔 거친 사포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시간 그 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 아주 거칠게 일단 단면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 가죽이 이렇게 밀려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사포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운데 경계선이 약간 지금 모호해졌어요. 지금 이 부분을 나중에 열로 눌러줄 거기 때문에 장식선을 넣으면서 엣지코트를 먼저 1차적으로 발라줄 겁니다. 자, 엣지코트 강의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첫 번째 엣지코트는 얇게 색칠하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자, 얇게 여러 번 지금 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열 마감 지금 들어갈 거예요. 열 마감하면서 바로 건조가 되죠. 자, 이 정도 열 마감을 시켜주고 여기서 열로 장식선을 그어줍니다. 이 장식선을 그어주면서 코너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장식선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고운 사포로 단면 살짝 정리.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제 고운 사포로 지금 1차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엣지코트, 저는 많이 안 바르고 두 번만 바를게요, 두 번만. 포인트는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엣지코트를 발랐어요. 자, 다 건조됐어요. 첫 번째 칸이 완성입니다, 완성. 이제 실제로 뚜껑 부분, 이제 길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한번 대략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어느 정도 예쁘려나? 자, 이 정도 한번 체크해볼까? 표시해주고, 자, 이만큼 일단 잘라낼게요. 자, 끝. 이 정도. 근데 뚜껑을 이렇게 덮었을 때 이게 너무 직사각형이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약간 각이 좀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몇 cm 들어가야 되지? 한 1.1cm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표시. 자, 이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자, 모양은 이렇게 완성됐고, 겉에 느낌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겠다, 그지? 좀 클로징 할 수 있는 어떤 장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뭘 쓸까 고민하다가, 물론 카드 지갑이랑 잘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솔트리지 한번 써볼까 해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귀엽겠죠? 이 정도? 뭔가 맹꽁이 같아. 이 정도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대충 표시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아닌데 조금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할게요. 타공도 한번 해볼게요, 미리. 거의 뭐 한 1.1. 자, 표시한 부분을 타공을 한번 해볼게요. 하다 들어가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장식이 될 거잖아요. 자, 이 부분도 표시. 표시됐죠? 2cm 부분, 1.4cm 쪽, 2cm 부분에 여기네요. 타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타공 지점까지 됐어요. 얼추 맞죠? 자, 얘는 솔트리지를 바로 껴볼게요, 그냥. 장식을 잠금할 때도 반드시 장식 금속 본딩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뭐 대충 좀 끼워 볼게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대충 돌릴게요, 이렇게. 자, 이제 얘가 이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따가 얘랑 결합한 다음에 다시 구멍을 크게 뚫을 거예요. 아까 얘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얘를 붙일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 이제 바느질 들어가는 요 부분 다 보강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셀프 스티치를 할 텐데 실을 당기는 힘이 생각보다 강해요, 여러분들이 당기는 게. 그래서 이 가죽 같은 경우에 지금 얇잖아요. 당기면서 이 가죽이 데미지를 입어요. 겉감도 마찬가지고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머릿속에 때려 잠깐 실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모든 바느질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모든 스티치 부분은 전부 다 보강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에 보강을 해야 되느냐, 어느 쪽이 힘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약간 조언을 한번 나눠볼게요. 얘가 겉감이고, 자, 지금 얘를 이제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대충 이 모양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겉감이니까 어떻게? 지금 얘가 붙어서 이렇게 말린단 말이죠. 이렇게 말려.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바느질이 들어가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 부분 지금 보강이 다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 부분은 자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잘 늘어나겠죠. 이 부분 보강. 여기 지금 이 부분 또 솔트리지 때문에 또 계속 뺐다 꼈다 하니까 이 부분이 엄청 취약하단 말이에요. 뺐다 꼈다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보강. 우리가 빳빳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강. 그래서 봐봐,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는 거야.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야. 얘가 얇지만 강해. 뭔가 그런 느낌. 요 판 지금 그려진 거 중심으로 여기다가 보강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빌도나 써볼게요. 빌도나. 그 예전에 시계줄 분석한 거 그 영상에서 언급됐던 보강제인데 이게 되게 막 딱딱한 스타일은 아닌데 얘가 이제 본딩을 같이 해놓으면은 좀 빳빳해요. 빳빳해서 힘이 좀 있어요. 자, 그냥 대충 이렇게 자르면 돼. 쭉 잘라 이렇게. 얘가 여기 붙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도 지금 잘라버리자고 일단은. 기준점 바로 붙일게요. 바로. 자, 이제 이 경계선 부분은 피하를 살짝 해줄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경계선인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됐고요. 한번 붙여볼게요. 한번 붙여주는 거예요. 편하게. 자, 이렇게 붙여줬어요. 자, 뒤에서는 뭐 티가 안 나죠? 왜냐면 PR을 해줬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경계선이 잘 안 보여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쪽은 보강 테이프를 한번 써보자고요. 어차피 얘가 시간 제일 안 걸리고 제일 빨라요. 자,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말리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보강제를 그냥 플랫한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접을 때 안에서 구겨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 톡톡 뜯어지고. 그래서 이게 잘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금을 좀 그어줘야 돼요. 원래는 이쪽 보강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보강 꼭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뭔가 이 가죽을 워낙 얇게 썼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뭔가 내 마음이 편한 거지. 길이 보고 가위로 자르고. 자, 이렇게 붙이고 얘를 보자고요. 자, 얘가 지금 위치가 한 이 정도 되죠 지금. 자, 이 정도야. 지금 너비는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자, 이 정도 되죠. 자, 일단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버리고 좀 잘 말리게 하기 위해서 팔 금을 그어주는 거예요. 좀 가까이서 찍어볼래? 이제 얘를 떼. 자, 얘를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리는 부분이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말려도 좀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솔트리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다 보강해줘야 되는 거야. 뭐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다 붙여버리자고요. 여기도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잘라.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PR. 여기 붙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다 붙었어요. 자, 이제 힘이 생겼죠. 아까보다 훨씬 더 빳빳하죠. 자, 가령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가지 이제 부분의 파트에 따라서 어울리는 보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부분 이렇게 돼서 보강을 하는구나. 바느질 부분은 무조건 보강이 되어야 하는구나. 솔트리지 장식 때문에 이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상품을 제작할 때 고려해서 내구성을 더 높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완성이 됐고 얘가 이제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는 거야. 이제 얘까지 붙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느질하고 에치코트 바르면 끝. 얘를 본딩을 하는데 자, 얘는 안 감이니까 다 안 붙이고 요 겉에 위주로만 붙여줄게요. 자, 여기 표시를 해두고 요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쭉. 그래서 나는 본딩을 대충 한 요 정도만 할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만. 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얘도 조금 이렇게 대충.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대충 하면 돼요. 이거는 하는 거 아니니까. 자, 본딩 해볼게요. 자, 요즘만 바르면 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붙여볼게요. 아까 표시해둔 대로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말면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제 이거를 잘라줄게요. 커팅. 역시 샤프닝 해주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두 개만 붙으면 끝나죠. 이 붙는 부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표시. 그 바느질 라인 표시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이 본딩으로 붙는 거고, 이런 칼 같은 걸로 여기를 끌어내줘도 되고요. 얇게 피하를 해줘도 되겠죠.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드레멜 이용해서 아예 갈아내는 겁니다. 훨씬 시간이 빨라요. 네, 요거로. 이 가죽 겉면 자체는 본드를 해도 잘 붙지가 않아요. 가죽 공예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본딩이 마찬가지예요. 후처리가 된 부분에는 본딩이 잘 안 돼요. 데미지를 줘야만 자연스럽게 되고 접착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어때요? 데미지를 입었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본딩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건조가 됐고 붙여볼게요.
눌러주면서 살짝만 단차를 맞춰줘요. 자,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 이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계산된 대로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바느질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저번 강의 때 얘기했죠. 세게 칠 필요 전혀 없어요. 수직으로. 자, 이 정도. 자, 처음에 이 정도 나왔으면은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끝까지. 자,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주면서 타공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타공 다 완료됐고요. 타공 라인 보이시죠? 자, 이제 바느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느질 한번 해보죠. 오늘 사용할 실은 저번 스티치 강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스페셜 코르도너리 린넨 컬러고요. 베이지 컬러에 조금 가까운 그런 색상입니다.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길이 한 4배 정도는 잡아요. 자, 왁스 묻혀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잡고 당겨줘요. 이렇게 이 부분 왁스 꼭 묻혀줘야 돼요. 지난번 스티치 강좌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자, 몇 땀으로 마감할지 그걸 미리 이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2땀으로 지금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 2땀부터 시작할게요. 양면 사선 새들 스티치를 할 거고요. 자, 저번에 새들 스티치 알려드렸죠. 자, 왼쪽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당겨주고 올라갈 때 어떻게 양면 사선은 얘를 돌려줘. 그래서 잡아 당겨주고 왼쪽 면도 지금 사선 놔주고 있죠. 그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자, 이제 마감이죠. 보이죠? 이제 실을 마감합니다. 사선 형태가 잘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뒷면도 양면 새들 스티치이기 때문에 잘 보여지고 있죠? 그렇지. 오케이. 이 부분 코너를 제가 이렇게 뚫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여기 공백이 생기죠.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스티치를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뭘 말하냐면 지난번 그 새들 스티치 영상에서 이 코너 부분 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때 그걸 알아봤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마무리 작업을 좀 해볼게요. 강한 사포로 먼저 단면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 일어난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일단 1차적으로 H코트를 발라볼게요. 얇게 여러 번. 지금 덜 마른 상태에 이때 어떻게? 열마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식선을 그어줄게요. 자, 장식선 보이죠? 열 마감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고운 사포로 정리를 살짝 해줄게요. 자, 두 번째 H코트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자, 이제 건조가 잘 됐죠. 천천히. 솔트리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타공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솔트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칼금을 좀 그어줘야 되겠죠. 이제 잠궜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분이 계속 닫혔다가 열렸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 보강을 해준 겁니다. 카드를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자, 사이즈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만큼 보이기로 했잖아요. 요 로고가 딱 계산된 대로 요 정도만 딱 나왔고 뺄 때도 충분히 여유가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아까 그 높이를 잡은 거죠. 카드 칸의 높이를. 닫아볼게요. 오, 예쁜데? 사이즈도 지금 딱 맞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귀엽죠? 눈 패턴이라 그러죠. 눈 패턴. 눈으로 보고 그냥 예쁜 거죠. 콜드브루 라떼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스타벅스 느낌 있잖아, 완전.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하는 겸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사실 뭐 정교하게 만들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모든 카드 지갑은 다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요. 자, 아까 우리가 패턴 없이 만들었지만은 그 과정들을 여러분 잘 돌이켜 보세요. 아, 카드 지갑이 이런 원리로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요렇게 디자인이 나오네? 이거 좀 재밌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에 충실하면서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때요? 간단하죠? 유튜브라는 아주 좋은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은 가죽 공예가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재밌고 유니크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봤고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 됐나?